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사막성 기후로 10월에서 4월 사이 겨울과 봄철이 방문적기입니다. 한여름에는 10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활동하기 좋지 않지만 겨울에는 낮 기온이 60에서 70도로 활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푸근한 모양새의 바위산과 조슈아 트리가 어우러진 사이로 기기묘묘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짧고 재미난 하이킹 코스 10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히든밸리입니다. 암갈색 바위산과 조슈아 트리, 유카, 초야, 윌로우 등 사목식물로 가득한 히든밸리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병풍처럼 주변을 에워싼 바위 무더기들은 적당한 높이로 다정다감하게 솟아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양들을 하고 있는 바위들이 많은데 특히 각종 동물의 형상이 많아 각자 상상의 나래를 펴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돌산으로 둘러싸이고 초장이 펼쳐진 이곳은 1880년대 맥케이니 갱으로 알려진 카우보이들이 훔친 소와 말을 관리했던 장소입니다. 주차장 부근에는 바위 그늘 아래 테이블이 마련되어 분위기 있는 점심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커댐입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북쪽은 초장이 있어 목축업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바커라는 목축업자가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윌리엄 키스가 정축을 하면서 빅혼 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댐은 바위산 사이를 콘크리트 벽으로 막은 형태인데 겨울에 내린 비를 가두어 목축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의 야생 동물들에게도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댐에는 1949년 이곳을 증축한 키스 가족들이 새긴 글이 남아있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던 구조물도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 중간부에 인디안들이 그린 암각 문양을 보면서 오래전 이곳에 미국 원주민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스트리트 밀입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형이상학적인 돌산에 둘러싸인 월스트리트 밀에서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빌리 키스의 금 재련소와 원더랜드 렌치 터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조슈아 트리 숲속을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기분이 드는 이곳은 바커댐 주차장 옆에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샛길이 있고 핑크빛 벽돌로 지은 집터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원더랜드 렌치의 잔해로 벽난로와 창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멋진 돌산을 배경으로 집을 짓고 조슈아 트리를 정원 삼아 살았던 낭만적인 가족들을 상상해 봅니다. 주 등산로로 나오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사막 한가운데 덩그렇게 버려진 낡은 트럭이 지나간 세월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약 0.5마일을 더 들어가면 옛 모습이 잘 보관된 재련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광석을 채취해 오는 사람들에게 빌리 키스가 금 재련을 해주던 곳이었습니다. 재련소를 구경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에 우물을 퍼올리던 풍차가 보이는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점에 빌리 키스가 만든 동판을 볼 수 있는데 동판에는 1943년 5월 11일 월스 베글리는 키스의 손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키스는 자신의 렌치 통행 문제로 껄끄러운 이웃이었던 월스 베글리를 총으로 쏘아 죽인 후
샌 퀸틴 감옥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대가족을 데리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며 한평생을 보낸 윌리엄 키스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키스의 삶에 대한 역사는 인근에 위치한 키스 렌치 투어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홀 오브 호러스입니다. 좁은 절벽 통로를 슬랏 캐년이라고 합니다. 유타주에 이러한 형태의 지형이 많은데 캘리포니아 남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도 멋진 슬랏 캐년이 있습니다. 폭이 워낙 좁아 평범한 몸집의 사람들도 간신히 빠져나가는 슬롯이어서 공포의 터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안에서도 재미난 곳으로 알려져 주차장이 거의 항상 만원입니다. 길은 시계 방향으로 원형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첫 번째 돌무더기가 아닌 두 번째 돌무더기 안에 두 개의 슬롯 캐년이 있습니다. 오른편 슬롯은 터널이 넓고 반듯하여 바위를 조심해서 내려가면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 슬롯은 터널이 너무 좁아 빠져나오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슬롯을 통과한 후 넓은 지역으로 올라서긴 하는데 다시 왔던 슬롯을 되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거대한 바위 무더기들이 인상적인 이곳 홀 오브 호러스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컬락 트레일입니다. 해골 모양을 한 스컬락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명물입니다. 이곳 앞에는 항상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컬락을 보고 오른편으로 스컬락 트레일을 따라 점보락 캠핑장을 거쳐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오는 등산로입니다. 공원 안에서 가장 선호되는 점보락 캠핑장을 둘러보고 크고 작은 돌무더기 사이를 돌아보는 이 트레일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페이스락 트레일입니다. 스컬락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트레일을 잠시 들어가면 넓은 슬롯 캐년을 만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커다란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눈, 코, 입의 모습이 선명한 얼굴 바위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어서 정감이 갑니다. 조슈아 트리에는 형이상학적인 바위들이 참 많아 재미난데요. 얼굴 바위 뒤로도 계속해서 귀암 개석들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스플릿 락 트레일입니다. 얼굴 바위를 본 후 계속해서 스플릿 락 트레일을 한 바퀴 돌아보면 온갖 희귀한 모양의 바위들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바위에는 락 클라이밍을 하는 등반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있는 피크닉 에리아를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스플릿 락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등산로를 따라가면 원을 그리면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아치락 트레일입니다. 화이트탱크 캠핑장 인근에 있는 아치락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아치 형태를 띠는 바위입니다. 화이트탱크 캠핑장에서도 출발 가능하지만 캠핑을 하지 않는 방문객들을 위해 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핀토 베이슨 로드 옆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약 30분을 걸어 들어가면 알치록을 만나게 됩니다. 모양새가 아름다운 알치는 인기가 좋아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알치락 옆에 멀지 않은 곳에 하트 모양을 한 하트럭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초야 캡투스 가든입니다. 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옆에 수많은 초야 선인장이 무리를 지어 자생하는 초야 선인장 가든이 있습니다. 영롱한 햇볕을 받아
부드러운 초야 선인장이 반짝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이곳은 사진 촬영에 좋은 곳입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초야 선인장 가시는 아주 매서운데 지나가는 사람의 바지와 신발에 들러붙어 점핑 초야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곳은 반려견 동반이 금지됩니다. 10번째는 메스토돈 픽입니다. 메스토돈 픽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남쪽 입구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이곳 둘레를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등산로는 풍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는 길은 로스트 팜스 오아시스 등산로에서 시작하는데 약 1마일 지점에서 왼편으로 꺾어져 바위산을 거쳐 돌아 나오게 됩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거대한 팜트리와 코튼우드 나무들이 서 있는데 오래전 검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에서 물을 뽑아 쓰던 광부들이 심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자생된 것은 아니더라도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과 광부들에게 좋은 휴식처였음은 분명합니다. 팜트리를 조금 지나 우측으로 화강암 바위에 큰 구멍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래전 이곳에 거주했던 카위아 원주민들이 씨와 곡식을 빻던 모테로라고 합니다. 바위산 아래편에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금을 채굴했던 메스토돈 금광을 만나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직갱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금광에서 채굴된 광석을 처리하던 위노나 밀에 도착하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옛적에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상과 같이 10군데의 짧은 트레일을 둘러보았습니다. 기기묘묘한 바위산과 조슈아 트리 사이에서 이국의 풍경을 즐겨볼 수 있는 하이킹 코스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